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리 상담 우리 강밀점 소장님을 모시고 하는 심리 상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기능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무계획으로 예,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 없이 살자. 예, 할 일은 다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있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살고 있는데 진짜 그냥 사라지네요. 그래서 계획 세우냐고 시간을 안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동안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좀 몰았다가 좀 빨리 답변을 못해드려 좀 죄송한데 네, 이게 사연들을 이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 사연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일 음주해야 잠이 오는 20대 직장녀에 네. 대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제가 한번 사연을 우리 해피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여기 한번 네. 읽어주세요. 우울증이 있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뎌내지 못해요. 화가 나면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풀지 못해서 울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못 이겨내고 화병으로 우울증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의 사고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몸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아프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겉으로 멀쩡하다고 무시합니다. 속으론 그렇지 않은데. 별일도 아닌데 신경 쓰고 식욕, 성욕자와 수면장애, 매일 음주가 생활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 화병도 오고 뭐 수면장애도 오고 매일 음주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은근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 슬기로운 감정생활 그 책을 다루면서 스트레스와 나쁜 감정은 일치하는 건 아니다. 네. 스트레스가 때로는 도전과 어떤 그 흥분과 뭐 변화와 이런 거로 승화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나쁜 감정을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개개인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울분이 넘치는데 그 얘기 한다고 그게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바뀌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께서 저는 그냥 뭐 그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은 지금도 막 화가 있고 우울증도 있고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매일 막 잠도 안 오고 뭐 머릿속이 복잡하고 뭐 한 잔 해야 잠이 오고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좀 이게 안에 있는 쌓인 걸 어떻게 좀 해소를 좀 해야 뭔가 좀 생각도 바뀌고 정신이 좀 나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배설을 하셔야 돼요. 배설? 이분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심리적인 변비 상태가 아주 심한 심리적 거예요. 변비. 예, 심리적 변비. 그러니까 심리적 변비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이게 말하지 못한 네, 나의 감정? 네. 쌓인 게 이제 뭐 여기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유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만약에 똥이라고 칠게요. 네. 그냥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배설물이라고 쳤을 때 똥은 더럽고 냄새 나니까 내 몸에서 내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똥을 그저 더럽고 냄새 나는 거 뭐 오염물질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냥 계속 좋은 음식 먹어도 사실 변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그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건 이제 스트레스 안 좋은 거다, 몸에 해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똥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이제 긍정적인 자극 요소로도 작용을 하는데
이제 유독 부정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분이 뭐 개인적인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뭐 감정적인 트러블을 겪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좀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어쨌거나 심리적인 이제 변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솔루션은 이제 심리적인 배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설을 좀 해주시면 배설. 되는데 배설에 해당하는 것들은 많아요. 이분이 뭐 저번에 글로 쓰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시고 나서 되게 좋아졌다고 저한테 예. 진료실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 쓰니까 희한하게 좋아지네요. 막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친구를 불러내서 막 그 대고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한테 네.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어차피 친구는 참. 아니 근데 그런 역할을 네. 사실은 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런 솔루션 셈이죠. 제공은 못하고 듣기만 계속.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똥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말하지 못한 그런 걸 좀 이렇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 혹은 굳이 하지 않았던 말들을 좀 쏟아내는 네.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좀 뭐 욕을 쓰는 거 그리고 꼭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지 욕- 못했던 근데 그 화라 그러면 남에 대한 어떤 이게 남에 대한 화인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XX 막 나쁜 막 욕을 막 썼다. 네. 그럼 그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배설하는 작용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게 또 안 좋은 감정을 더 이렇게 증폭시킬까?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이제 배설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신체적인 배설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서. 그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아무 데서나 또 막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변기라는 또 아하. 한정된 또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변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네요. 아 근데 이제 이 배설의 개념을 정말 정확히 음.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신체적인 배설은 우린 당연히 서너 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혼자 비공개로 변을 보는 거 이젠 당연시 돼 있어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해요. 네. 똑같아요. 이게 신체적인 배설이랑 똑같이 심리적인 배설도 혼자 비공개로 누구 앞에서 하는 것보단 이왕이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욕을 쓴다 혹은 욕을 한다라는 것도 배설의 범주로 넣는다면 그것도 이왕이면 혼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좀 외롭게 생각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배설이란 개념을 좀 잘 해주시면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다. 예, 그쵸. 가장 첫 예. 번째. 일단은 그리고 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의 본질은요. 받아 적어야지. 예, 나는 이런 일 겪으면 안 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하. 나는 이런 일 겪으면 예, 안 돼. 이거를 뭐 심리학자들은 좀 구체적인 단어들 써서 뭐 어떤 부당함을 겪었거나 자기가 피해를 입었거나 방해를 받았거나 네네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부당함, 피해, 뭐 방해 다 그러니까 해를 입는 거잖아요. 네네네. 뭔가 내가 겪지 말았어야 아하. 될 일들을 겪었다라고 네. 여기면 네. 이제 그게 분노라는 네. 감정으로 이어지는 건데 네. 근데 이 감정들이 희한해요.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슬픔을 덮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네. 수치심이나 모멸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덮는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화가요? 예, 분노가 가장 자주 분노가? 사용이 돼요. 받아 적어야지. 네. 다른 부정적인 아. 감정들을 덮어버리는 분노가 용도로.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덮는 데로 쓰인다. 그러면은 분노를 계속 내는 사람들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러면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는 것들이 어떤 뭐 수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수치심, 모멸감일 수도 있고, 열등감, 뭐 예, 뭐 슬픔을 덮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밝고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맑고 밝고 뭐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에 뭔가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이거를 분노로 덮어버린 분노가 그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분노가 일종의 검은 망토 같은 역할을 그렇죠. 맞아. 좋은 표현이네요. 검은 망토. 망토. 예. 분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함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순수하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다른 감정을 덮고 있을 때는 골치 아파요. 좀 복잡하게 접근해 그러면은 들어가야 계속 분노감이 휩싸이는 사람은 예. 엄청나게 많은 배설이 하나도 안 된 분이네요. 그렇죠. 안 속에 진짜 안에 변비가 심한 거죠. 그거 어떻게 변비를 뚫어주지? 관장을 해줘야 되죠. 관장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심리 마음의 관장센터 이렇게 마음 뻥 뚫어 어허? 예. 뭐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출동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보는데 제가 그런 분들. 근데 본질적으로는 네. 진짜 심각한 변비 환자들은 관장을 해줘도 그때뿐일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변비가 일어나는 생활 습관, 어허.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네네. 관장으로 잠깐 그러니까 심리적인 관장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서 심리적 네. 관장. 당장 좀 속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네. 심리극의 형태로든 어허. 뭐 비니작 입법 같은 거를 어허. 사용하든 뭐 글쓰기 치유 같은 뭐 그런 치유적 글쓰기 뭐 이런 시도를 하든 네. 그런 심리적인 관장을 이용을 해서 잠시나마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여전히 자기 감정 억압하면서 살고 그냥 말 삼키고 살고 뭐 굳이 말을 안 하고 표현하지 않고 참았다가 폭발하는 생활 패턴으로 지내고 계신다면 그런 관장을 매번 해줘야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이제 생활 패턴, 사고 방식도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좀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지만 시기와 생활요법과 뭐 이런 패턴이 맞아요.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막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그 안에 슬픔과 뭐 열등과 이런 게만 있으면 난 이렇게 해서 뭐 외롭다, 난 이렇게 해서 슬프다, 뭐 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다 이런 거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검은 망토를 한꺼풀 벗겨내서 네. 그걸 막 쓰는 작용 자체가 예. 심리적 배설에 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화내는 것보다 남한테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우리가 나는 내가 이걸 못해서 너무 나한테 화가 나 이런 것보다는 이 저 나쁜 놈 때문에 화가 나, 뭐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뭐 가족 누구 때문에 화가 나 그러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라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화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쓰는 게 네. 도움이 좀 일단 맞아요. 되는 거예요. 예. 도움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된다. 누구 앞에서 좀 그 부당함에 근데 대해서 그거 화가 그럼 그 화를 막 쓰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 보면 좀 미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미안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화를 덤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 만큼 풀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분노와 관련해서 특히 관계 속의 갈등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게 당사자랑 풀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많이 깔려 있어요. 풀어도 된다. 근데 당사자랑 못 풀어요. 못 예, 푼다. 절대 못 풀어요. 그냥 싸움밖에 안 돼요. 못 절대 푼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랑 못 풀고 어차피 누가 나한테 험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고 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험한 말 못하게 하고 싶잖아요. 네.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을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화를 불러일으키진 않아요.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요리가 돼야 돼요. 마치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의 맛은 저 재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얼핏 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네. 근데 재료만이 맛을 다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재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썩은 재료가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자신한테 험한 말하고 무례하게 군 사람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그런 부당한 말과 행동 자체만으로 내 안에서 분노가 무조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서 서로의 어떤 분노나 화화 상태가 있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많은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혼도 하고 네. 어떤 뭐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게 틀어지는 게 있는데 그랬을 때 일단은 내 마음 속에서
당사자랑 만나면 싸우니까 음. 일단 내 마음에서 그 앙금을 다 풀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그쵸. 그걸 뻥 뚫어든 변비든 뭐 네. 글쓰기든 뭐 다 해버리고 예. 어차피 남은 내가 못 푸니까 그 사람을 나는 내가 다 풀어버리고 나면 좀 그 사람을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마주친다 그래도 그 일단은 내 쪽에선 다 풀렸으니까 그 사람도 풀릴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그렇죠. 일단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달라져요. 음. 내가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전투 모드가 돼요. 네. 한마디 내가 뭔가 촌철살인의 한 음. 멘트로 음. 저 인간 아주 꾹 굉장히 눌러버려야지.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자기 자신을 풀고 자기 마음을 이 개선시키고 그 전에 남들부터 이렇게 그쵸. 지적질을 하고 당신이 바뀌어야지 뭐 맞아요.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우리 일단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무슨 뭐 어떤 동료나 뭐 직장 상사, 부하 뭐 이런 사람들이랑 뭔가 심리적인 갈등이 있거나 뭐 얘기하지 못한 뭐 말하지 못하고 막 쌓여 있는 게 있으면 일단 내가 마음속에서 막 풀고 나서 그 사람 마음 푸는 건 그 사람 몫이고 일단 그쵸. 내 마음속인 건 내가 풀면 예.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음식 먹고 탈이 났으면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 만든 사람한테 그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예. 음식을 그 사람한테 저거. 썩은 음식을 아, 얼굴에다가 명언이. 패대기 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예. 이거 너무 짜니까 좀 식중독에 걸려서 간간하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복통과 열이 나는데 그 음식점 가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치료부터 하고 네. 치료와 배설이 치료지 배설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식당을 찾아간다. 예. 아 근데 일단 내가 먼저 좀 낫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예. 예. 심리적 배설하고 나면 그 다음엔 숙제가 뭐냐면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내 앙금이 풀어졌다고 쳐요. 그 풀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혹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말하는 거. 아. 그래서 심지어 누가 나한테 뭐 칼로 내 배를 쑤셨어요.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했든 실수를 했든 만약 그랬어요. 이 비유예요. 근데 그랬을 때 야 찔렀으면 일단 병원에라도 데려다 놓고 가야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하게 굴고 부당하게 군 사람한테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처 입었으니까 나 위로 좀 해줘, 격려 좀 해줘. 물론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 맞는데 네. 비유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런 말하기 훈련은 필요해요. 그래야 누가 또 칼로 찔리면 그걸 바로 얘기하겠네요. 야 일단 찔렀으니까 나를 좀 병원에다 일단 응급실로 좀 응급실은 옮겨줘. 데려다 놓고 도망가라. 데려놔라. 그 정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언급하고 요청하는 훈련도 좀 필요한 거죠. 배설은 배설대로 네.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배설만 한다고 또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굉장히 이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과 뭐 앙금이 없는 네. 사람은 전혀 없을 그렇죠. 거니까 저도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 굉장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예 끊었거든요. 가족과의 그런 거를.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표현하기 배설하고. 전에 네, 배설하고. 배- 내가 배설하고. 먼저 예. 화장실 가서 배설을 하고 네. 내 마음속에 앙금이 완전 사라지고 네. 근데 이게 적는다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저 엄마와 저 자매들과 뭐 이렇게 인연을 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적는다고 될까요? 사실 네. 제일 어려운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네. 심리치료 맥락에서 절대 강권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 풀고 가라고 절대 강권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만 그게 갈등 해소. 그게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 그 앙금을 일단 없애고 네. 저도 앙금 있어서 답답해요. 어떻게 없애는다. 그걸 떠올려도 이렇게 좀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네. 않을 정도로 이걸 배설시키고 나서 어, 근데 이제 다시 만나면 또 이게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안 보는 것도 사실은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내가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옳고 그름은 없지만 우리가 뭐
제가 그런 생각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이슬람과 기독교랑 왜 싸울까? 이런 얘기? 그거는 서로 다 옳은 얘기인데 서로 싸우잖아요. 네. 그거는 서로 그 진리의 이름으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싸운 거잖아요. 네네. 난 저 사람 구원해주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네. 저 사람들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네. 또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혜비정 씨는 자매도 있으세요? 네. 몰랐어요. 네, 3명 있어요. 다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근데 그 루이스 헤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많은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울분 있는 네. 사람들을 도와준 방법이 무슨 의자인지 뭔가 베개인지 뭐를 놔두고 네. 막 이렇게 방망이로 때리면서 예. 그런 요법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소하고 자기 자신도 네. 해소해서 암을 낫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런 방법도 어떻게 배설하는 것에 있어서 쓰는 거 쓴다고 해도 제 마음에 엄마랑 저 자매들의 어떤 그렇죠.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난 안 해봤는데 그런 어떤 누군가 전문가가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가면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혼자서 뭔가 그렇게 뭐 놔두고 방망이로 하고 하면 이게 나아지나요? 어떤 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의 짐은 덜 수 있을 텐데요.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해소는 실제로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왜 제일 어렵냐면 음,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음, 보살핌, 음, 위로나 격려, 지지 이런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부모한테서 받았어야 될 그런 그 어떤 애정이나 관심, 사랑, 그런 애착 형성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가 안 돼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그게 채워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그걸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채워지겠거니 하고 또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때는 채워진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별개예요. 절대 한 번 생긴 공백은 어디 안 가고 사실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를 못하는 건다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결핍된 애정이나 관심 이런 보살핌은 나중에 커서 그냥 스스로 자기 자급자족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로 통해서 뭐 받은 어떤 그런 상처라든지 결핍이나 심리적인 그 공백은 나중에 뭐 배우자라든지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친구라든지 이런 걸로 메꿔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메꿔져요. 이건 뭐 현실이라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뭐 유혹할 수는 있지만 현혹할 수는 있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체 안 되고 채워지지 않고요. 그냥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자급자족이라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관심을 쏟고 그러니까 애정을 쏟고 결국에는 예, 절대 타인으로 어떻게 안 돼요. 타인으로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 해야 자기를 돼요. 사랑하고 예. 자기를 해소하고 자기 스스로 자체 발광을 하면서 그렇죠. 좋은 에너지를 네. 내고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가족 자급자족의 관계의 그 갈등이 제일 어렵고 거기서 맺힌 감정 해소도 또 응어리 푸는 것도 사실 알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엄청난 인생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된 얘기를 담긴 것 같아요. 네. 엄청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는 그 가족 지금 인연 끊는 거는 뭐 애정과 떠나서 뭔가 정의롭지 않은 일들을 제 그쵸, 가족이 또, 해서 예, 그거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끊고 싶은 건데 근데 제가 이런 다른 선생님도 막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봤을 때 제가 막 들어줬어요. 들어주는데 뭔가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로 이 사연을 보내줬을 때 그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지 일단은 어떨지. 다른 걸 대체가 안 된다. 스스로 그거를 마음속에서 극복하는 거. 근데 해피정 씨는 그래도 많이 극복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아니에요. 제 지금 인연 끊는 거는 애정과 관계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안 듣고 다 이렇게 정의롭지 않게 다 결정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걸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다 해놓고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거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돈 다 가지자. 이런 식의 예를 들어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너무 저는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약간
그렇게 딱 막 전형적인 부당한 케이스. 네, 부당한 케이스를 하는 건데 부당함을 당했을 때 네, 제가 저한테 받는 돈이 아니었고 할머니한테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주라고 했다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약간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사연은 여기서 이제 네.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아 적었습니다. 뭐 여기 뭐 심리적 관장서부터 그리고 심리적 변비. 그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요즘에 따라 제가 저탄고지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 몸이 건강하게 탄수화물 많이 안 먹고 저탄고지를 정말 한번 제대로 과학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시도해 보면 몸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생각도 밝고 몸이 좋아지면 네. 마음도 우울증 좋아지죠. 뭐 이런 것이 좀 쉽게 뭔가 더 그렇죠. 행복하게 그런 보이는 게 얘기를 있기 또 때문에 차차 예. 또 그런 것도 해봤으면 다른 좋겠어요. 에피소드에서 조금 네. 더 그거에 해당되는 에피소드가 또 있으니까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네.